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구성 요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실제로 그 함수 사용하는 예 설명하고 동영상 보느라고 앞 시간이 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 여러분을 위한 거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꼭 천천히 보면서 실습을 통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실습! 손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상수,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 개념만 좀 잡아주면 됩니다. 앞에 이 함수가 들어가는 바람에 좀 말은 길어졌지만 동영상도 많이 집어넣고요. 요번에 하는 건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페이지에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수와 상수, 변수하고 상수는 값을 저장하는 곳, 그 값,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설명부터 합니다. 앞에 뒤에 설명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키포인트니까 먼저 던져놓고 중복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앞에 곳에 int a, int b, 그게 변수 선언하는, 변수를 쓰겠다고 미리 예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수는 실행 중에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했죠. A를 선언하고 A에다 100 집어넣고 썸은 그냥 놔뒀다가 A하고 B를 도한 그 결과를 집어넣는 거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수는 실행 중에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인데 실행 중에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럼 상대적인 게 상수인데 이 상수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이용되는 값은 맞는데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행 중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차이로 변수와 상수라고 합니다. 변수, 변하는 수, 상수, 변하지 않는 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는 값을 변화는 크게 봐서 숫자냐 문자냐로 크게 구분을 하고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요즘에 나온 언어들은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편하게 쓰게 해줍니다. 사용자한테 편하게 해주는데 과거에 나온 거는 컴퓨터 자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거 이야기해. 마치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호텔방을 잡아야 돼요. 나 혼자 갔는데 20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거죠. 또 가족끼리 갈 때 우리가 네 가족이 네 명이 한 가족인데 네 명이 여행을 갔는데 침대 2개짜리 주게 되면 거기에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 얼마큼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수의 타입, 또 숫자인지 변수인지 문자인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또 숫자 안에서도 이게 정수인지 실수인지도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정수하고 실수의 차이점은 소수점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면 됩니다. 소수점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 몇 바이트가 잡아먹으면 이거 몰라도 됩니다. 내가 하는 일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변수는 크게 봐서 숫자와 문자를 저장하는 변수로 크게 구분이 되고 숫자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 소수점이 없는 정수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고요. 문자 변수는 문자 변수와 문자 변수, 문자 열 변수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한 글자짜리냐 여러 글자짜리냐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한 글자냐 여러 글자냐. 여러 글자냐에는 한 글자만 집어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잘 판단하셨으면 되는 거죠.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꼭 기억해 주고요. 상수, 이건 변하지 않는 수거든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사용은 되지만 그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상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와 문자, 거기서 추가로 논리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참거짓 그거면 논리, 참거짓, true, false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다른 파이썬이나 이런 거 배우는 친구들은 이제 다른 개념으로 다 갔을까봐 자바나 아까봐 이야기를 하는데 C에서는 참거짓을 true, false로 써도 되고요. 숫자 0을 집어넣게 되면 그걸 false로 인정합니다. 또 숫자가 0이 아닌 수 1, 2, 3, 4, 5, 6, 7, 8, 9 1234 이런 숫자 넣게 되면 또 A라는 숫자를 넣게 되면 이건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다 참으로 인식을 합니다. C에서 참과 거짓의 판단 기준은 0이냐 아니냐입니다. 0이면 거짓, 0이 아니면 다 참입니다.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프로그램 기법에 많이 활용합니다. 숫자 상수와 문자 상수가 있는데 이걸 변수 선언하듯이 이름을 지정하고 쓰는 방식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설명할 땐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 선언하는데 앞에 constants, const라고 딱 적어놓게 되면 변수 선언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절대 값을 수정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을 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상수라고 생각을 안 해서 이걸 적어 놓은 건데 숫자 상수, 프롬 짜다가 아까 A는 100 이렇게 했죠. A는 100이라. 이 100이라는 숫자는 과연 값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걸 상수로 처리가 됩니다.
변하지 않는 값.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값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부조는 그것도 상수입니다. 마이너스 123, 0. 따옴표 없습니다. 456, 120, 1234 이런 것들이 다 정수값이지만 이게 상수가 되는 거고요. 3.14, 12.34 이것도 다 상수가 되는 겁니다. 이 값은 푸른 코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이 값은 변경이 되나요? 값인데 값이 그럼 그 수정이라고 하지. 그렇습니다. 컴퓨터 내부에는 그 값을 어딘가 저장을 해 놓거든요. 그래야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요 값은 변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컴파일러가 상수 영역에다 저장을 해 놓는다는 겁니다. 값도. 근데 이런 것들은 나한테 변수명 알려주지 상수명 알려줄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혼자만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몰라도 돼요. 또 문자 상수인데 문자 상수 요건 좀 구분해서 잘 봅시다. 문자 상수는 다 따옴표로 묶인 것들입니다. 따옴표로 묶인 거. 근데 문자와 문자열을 구분하는데 문자 한 글자짜리는 홑따옴표를 씁니다. 그리고 숫자라 할지라도 따옴표로 묶여 있으면 이건 문자입니다. 숫자라 할지라도 따옴표로 묶여 있으면 문자가 된다는 겁니다. 문자열을 할 때는 쌍따옴표를 씁니다. 쌍따옴표. 요즘에 다른 언어는 이렇게 잘 구분 안 하는 C는 나온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따옴표 안에 적히는 영어든 한글이든 한글자든 숫자든 특수문자든 다 문자열로 처리가 된다죠. 이 따옴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문자냐 문자열이냐로 구분이 되죠. 오케이? 그렇게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따옴표 속에 묶어준 거 그냥 숫자 값으로 준 거 이거 다 상수입니다. 또 참 거짓을 나타내는 true, false도 이것도 상수가 되는 겁니다. 또 숫자는 크게 봐서 소수점이 있는 숫자 없는 숫자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이 변수할 때 그거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수업 끝! 다 한 겁니다. 산술 연산자는 다 알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거죠. 예, 혹시라도 이해를 덜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못한 친구는 없죠. 덜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특수문자 이름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짤 때는 이런 것들을 쓰는데 다 이거 문자에 속하죠. 여기서 특이하게 알아야 될 거는 홑따옴표 요거. 그리고 우물정은 그 전처리기에 썼었죠.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하고 앰퍼센트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슬래시는 나누기 용도로 쓰고 백슬래시는 프린트문 같은 데서 제어 문자 줄바꿈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건 스캔FS고요. 이건 프린트FS입니다. 이것도 프린트F에 많이 씁니다. 그 밖에 문자를 나타내는 요거 쌍따옴표, 문자열, 문자를 나타내는 홑따옴표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소수점, 그리고 문장의 끝에 나는 세미콜론,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가리키겠습니다. 쓰는 겁니다. 다 의미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망연산제 비교 문자에 쓰고요. 곱하기, 이거는 하이픈은 빼기도 쓰고요. 이거 밑줄은 그냥 이름 용도로 씁니다. 이 반은 갖다가 보통 반대 오화의 개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문자들이 그 이름이 이렇다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것들은 다 C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특수 문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할 때 이 괄호에 대한 호칭을 표준 호칭을 쓰자고 내 습관을 쓰거든요. 괄호, 꺾은 괄호, 물결 괄호. 혹시 설명 중에 괄호란 말이 나올 때는 저거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있는 이름들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변수. 변수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int, 나중에 이제 문자는 캐릭터, 스트링 이런 말 쓰거든요. 플롯 이런 말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할 때 변수를 선언한다. 즉 메모리 공간을 예약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모리를 확보한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int라는 거는 파란색으로 예약어입니다. 명령어입니다. 뒤에 x, y, z는 검은색으로 이건 사용자가 지정하는 겁니다. 앞에 파란색으로 나온 건 대소문자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꼭 맞춰야 되고요. 뒤에 있는 건 내가 지정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걸 변수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무슨 종류의 데이터다? 이름은 뭐다? 이게 끝입니다. 무슨 종류의 데이터, 즉 메모리를 아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유로 프로그램 실행 중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잠시 저장하는 목적으로 쓰는 걸 변수라 한다라고 기억을 합시다. 변수는 데이터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명할 필요 없는 내용이죠. 그냥 집어넣는데 변수가 왜 필요하죠?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보면 값을 저장하기도 하고 계산해서 그 결과를 기억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 게 있어.
컴퓨터는 계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처리라는 큰 미명하에 계산도 하고 비교도 하고 값을 저장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작업을 할 때 그 값을 한 값, 똑같은 값을 쓰는 게 아니라 계산하면서 값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또 값을 저장하는 저장되는 공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저장되는 공간이 바로 변수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변수는 데이터를 담는 상자라고 생각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에 부분이 자료형, 뒤가 변수의 이름, 사용자, 그리고 꼭 뒤에는 세미콜론이 들어가서 한 문장의 끝남을 명확히 표시해 주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했어. 메모리 끝. 변수에서 데이터 종류가 여러 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종류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C를 배우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고 내가 늘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초보자들을 괴롭히는 요소들이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단지 이걸 왜 그러면 구분이 되냐 누가 물어보면은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컴퓨터의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얼마큼 쓸지 얘기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아까 내가 여행에 비유해서 얘기했죠. 혼자 여행 가는데 20명짜리 방 얻을 필요 없고요. 우리 가족 4명이 여행을 가는데 그 싱글 침대 2대 있는 2개 설치되어 있는 방 예약할 필요면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그런 걸 고려해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변수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거는 컴퓨터 내부에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 종류는 숫자와 문자로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너무 크게 떴나? 애들이 무섭다고 하던데.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컴파일러,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컴파일러거든요.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명령을 만들어 줄 때 그거고요. 그리고 이 컴파일러가 명령을 다시 기계가 알아먹을 만든 다음에 실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시점은 실행할 때, 더블클릭 시작! 이때 메모리 공간의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보면 컴퓨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CPU, 그 다음 뭐죠? 램, 요즘에 추가로 하는 게 그래픽카드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물론 하드디스크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사용되는 메모리는 하드디스크 아니고요. 램입니다. 램. 알죠? 뭐죠? 비싼 그 칩. 속에 술에서 꽂아 딱딱 거는 거 있죠? 그 램입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프로그램이 더 잘 돌고 편하게 돕니다. 실제로 프로그램마다 그 변수도 선언하고 이 프로그램도 올려서 공간을 확보하는데 이게 좁을 경우 윈도우도 뜨고 엑셀도 뜨고 파워포인트 뜨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좁으면 할당되는 메모리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럼 뺐다. 내가 작업할 때는 자리 깔았다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깔다가 또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 그럼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앞에 거 처리해서 메모리를 확보하고 그 다음 단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까도 그 컴퓨터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했었죠. 그런 겁니다. 무대포로 메모리를 확보해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할당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요. 최근에 와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들은 이제 보다 명확해서 유동적으로 그걸 제어할 수도 있고요. 또 컴퓨터 사양이 많이 좋아져서 메모리가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에는 지금 메모리가 얼마나 꽂혀 있죠?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메모리 컴퓨터 사양을 확인하는 방법은 윈도우 로고 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오른쪽 위에 보면 페이지 업 위나 그 위쪽에 3개 나란히 있는 거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거기 퍼즈 브레이크라고 버튼이 윈도우 로고를 누르면 그걸 누르게 되면 컴퓨터 시스템 정보가 나옵니다. 어떤 윈도우가 깔렸다, CPU는 뭐다, 램은 얼마가 달렸다 나오거든요. 컴퓨터 이름도 나오고요.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램이 적어도 한 4기가 정도는 깔려주는 게 좋습니다. 4기가 게임하는 친구들 8기가 16기가 깔죠. 내 컴퓨터는 좀 더 많이 깔아놨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지금 교양 수업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고는 있지만 교양을 넓히는 그런 게 내 역할이에요. 책에 있는 거 읽어주는 것만이 내 일이 아니고 이걸 빌미로 해서 주변 지식까지도 여러분들 공급하고 여러분이 교양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알았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컴퓨터 사양 확인 윈도우 로고 키에다가 퍼즈 브레이크 키 누르면 됩니다. 예, 자료형 앞에서 이야기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표준 자료형은 정수형, 실수형, 문자 이렇게입니다. 테스형 아니네. 그래서 크게 봐선 숫자냐 문자냐로 구성을 해 줍니다. 그 속에
인트, 롱, 플롯, 더블, 롱, 더블 이런 식으로 해서 헷갈리게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정수는 인트, 소수점이 있는 숫자는 플롯, 글자는 캐릭터. 우린 이것만 쓰겠습니다. 아닌데 다 배워야 되는데 이것만 써도 됩니다. 그럼 이런 건 언제 써요? 하다가 에라 나면 쓰면 됩니다. 이건 롱이잖아요. 길다는 소리죠. 롱이면 그러니까 큰 수, 더 큰 수예요. 큰 수가 얼마큼이면 큰 수가 되는 거죠. 물론 그걸 갖다가 메모리를 얼마 확보했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가 32빗 또는 64빗 컴퓨터일 경우는 인트라고 선언했을 경우 4바이트가 잡힙니다. 그러면 1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이 되거든요. 4, 8이 32, 2에 32승계만큼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32승계는 아니, 개는 맞고요. 마이너스 2의 31승이라는 숫자부터 플러스 2의 31승계까지의 숫자가 저장. 이런 건 무슨 의미가 있어? 2의 31승이면은 100도 넘고 1000도 넘고 만도 넘고 10만도 넘고 의미 없잖아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인트, 플롯, 캐릭터 이 세 가지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것만 쓰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것은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변수의 데이터 타입 이거를 기준으로 컴퓨터 컴파일러가 메모리를 얼마큼 확보할지를 결정합니다. 확보된 그거의 이름은 X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컴퓨터 내부에 컴파일러가 기계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만들 때 이런 목록을 미리 정리합니다. X라는 것은 메모리상에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정수야. 이런 목록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보통 심벌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컴파일러 학습들을 안 하니까요. 박교수님 고맙습니다. 박교수님이 옛날에 나한테 컴파일러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말빨 세울 때 컴파일러에 대한 지식이 아주 미천하지만 조금 아는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심벌 테이블이라는 용어도 다른 데서 사용되지만 컴파일러 내 심벌 테이블의 의미는 그때 배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을 잡는다, 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학문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말빨이라는 게 용어잖아요. 말의 뜻을 알아야 썰을 풀 수 있는 거죠. 그런 실력 여러분들 기르기 바랍니다. 썰이 오늘 좀 많은데. 네, 상수. 아까 int x라고 정의했는데 그 변수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주고 싶어요. 이럴 때 x는 100, 이걸 할당문이라고 합니다. assignment라고 하는데 이때 x는 변수가 되는 거고요. 변수명, 변수 변하는 수가 아니라 그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변수라고 합니다. 뒤에 적혀있는 이 100이라는 수, 이거는 상수인가? 이게 무슨 상수야? 값이지.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잖아. 맞잖아요. 코드에다 100이라고 적어놨을 경우 프로그램 실행자 저 값은 절대 안 변하죠. 예, 저것도 상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값이라고 하죠. 값. 예, 하지만 그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거. 변수는 실행 중에 바꿀 수 있지만 상수는 실행 중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 차이로 구분을 하고요. 상수는 변수명으로 지정하는 이름을 지정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숫자를 값을 직접 표시한 것도 상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식별자, 이름입니다. 이름. 아이덴티필러라고 하는데,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데, 아이덴티파이어, 아이디 하잖아요, 우리. 우리 유저 아이디, 그 아이디입니다, 이게. 그 아이덴티파이어가 아이디의 원어거든요.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때 그 이름을 어떻게 주느냐, 그런 식으로 메모리를 할당받고 그 메모리에 이름을 줄 때 그 이름들을 통칭해가지고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합니다. 오케이? 변수나 함수의 이름, 메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변수의 이름은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닌데 자세히 설명 안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변수의 이름을 식별자라 한다. 아이덴티파이어. 오케이. 그 식별자, 즉 변수의 이름을 줄 때는 막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 룰만 정하면 됩니다. 무조건 알파벳으로 시작해라. 중간에 특수문자 넣지 마. 됐습니다. 이게 답니다. 알파벳으로 시작해라. 빈칸 넣지 말고 특수문자 쓰지 마라. 이거면 끝입니다. 즉 알파벳 숫자로 시작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특수문자 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특수문자 중에 밑줄은 쓸 수 있는데 초보자는 뭐 자꾸 설명하면 헷갈려요.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빈칸과 특수 문자는 쓰지 마시오. 이게 변수 이름을 주는 규칙입니다. 오케이, 됐죠? 단 조심해야 될 거는 명령어를 변수로 쓸 수는 없다. 명령어는 타이핑 쓸 때 파란색으로 나오는 글씨들이 있죠. 그것들은 변수로 쓸 수 없습니다. 끝. 변수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쓰지 마라. 빈칸 절대 쓰지 마라. 명령어 쓰지 마라.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하죠. 영어의 대소문자. 한글은 어떻게 될까? 한글 어떻게 되지?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변수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특수문자와 빈칸은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왔을 경우 그거는 명령어니까 고쳐라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파란색으로 나오는 명령어, 키워드라고 보통 리저브드 워드라고도 합니다. 예약어 이렇게 하죠. 이런 것들이 C에서 사용되는 예약어들입니다. 인트 여기 들어있죠. 또 뭐 있지 우리가 배운 게? 좀 빠졌네. 리턴도 우리 배운 적 있죠. 인크루드 있나? 인크루드 없다? 인크루드 예약어 아닌가? 우물중이 붙어서 나가니까요. 그 밖에 프린트 F 없네. 보이드 이건 예약어 맞지? 프린트 F 없는데 스캔 또 메인도 없네. 메인도 키워드가 아닌데 이런 거 전공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메인이란 이름이 키워드가 아닙니다. 그럼 변수명을 메인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프린트 F라는 함수명을 변수명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이 글씨는 변수명으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걸 외울 필요 없죠. 타이핑 치다 파란색으로 바뀌면 아이고 이런 명령어네. 그리고 고치면 됩니다. 오케이? 아까 변수 이름 주는 기준 복잡하게 설명 안 했죠?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특수문자 빈칸 절대 쓰지 마라.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오면 틀린 거니까 고쳐라. 끝. 그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러고 복잡한 거 붙여. 설명 안 합니다. 그리고 좋은 변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아까 기준으로 알파벳을 시작하고 특수문자 쓰지 마라, 빈칸 넣지 말고 파란색이면 고쳐라 했죠. 근데 그 이름을 줄 때 가능하면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게 하면은 프롬 짤 때 훨씬 더 좋습니다. A, B, C 이거보다 아까 보면 A, B, 썸 있었죠. 썸 본승의 썸은 무슨 뜻이야? 어떤 합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변수만 딱 봐도 변수의 사전적 의미로 여기가 이 변수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은 변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밑줄을 이거 얘기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그냥 굳이 단어가 여러 개를 묶일 때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가지고 뱅크 어카운트, 은행의 계정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하도록 합시다. 모두 소문자보다는 저게 좀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가 아니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못 나옵니다. 오케이? 변수명이 좋은 거는 사전적 의미와 상통하게 이름을 지어주면 이해하기 쉽다. 그 얘기했습니다. 뭐 알고 있으면 좋은 건데 키워드 얘기입니다. 요거는 C 언어 아까 봤던 것들이고 C++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고요. 우리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약간 여기선 키워드라는 거 리저브드 워드한 개념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름 부여할 때 기준 있죠? 알파벳으로 시작한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변수의 초기값, 초기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걸 변수를 선언한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해서 변수의 값을 저장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변수를 처음 선언할 때 한 번에 초기값도 값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nt sum은 0 이렇게까지 한 번에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두 줄을 한 줄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하면 저렇게 써도 되고요. 나누어 써도 됩니다. 무조건 저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입니다. 즉 쓸데없는 짓이 될 수도 있죠. 저게 굳이 저기다 처음에 초기값을 안 주어도 되는데 저걸 주는 건 타이핑 시간 낭비잖아요. 어차피 바뀔 건데 그래서 초기값을 주는 방법도 있다는 것만 알아주기 바랍니다. 초기값은 어떤 경우에 설정하고 어떤 경우에 설정하지 않아도입니다. 않아도 되는지 기억해 한번 앞으로 생각해 봅시다. 앞에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이 수식입니다. 수식. 연산자에 들어가서 수식 알죠? 수와 식. 연산자랑 숫자가 섞여 있는 걸 얘기합니다. 뭐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얘기하고요. 피연산자와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얘기하는 거고요. 그 값들이 피연산자, 연산의 대상이 되는 애들 있죠. 그리고 그의 결과는 꼭 있어야 됩니다. 식이 나오면 식을 적은 이유는 그 연산의 값을 구하는 거죠. 결과. 이게 좀 저장이 된다고 하겠어요. 이렇게 표현된 거를 수식이라고 합니다. 수와 연산자. 오케이? 다 아는 건데 또 얘기했네. 통과. 예, 대입 연산자. 요 는, 컴퓨터에서 는은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어줘. 이걸 여기다 넣어달라는 의미입니다. 는은 같다가 아닙니다. C에서 같다의 의미는 이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는을 2번 씁니다. 는이 2번 나와야지만 같다는 의미고요. 하나가 나오면 오른쪽 걸 왼쪽에 저장하라 해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 걸 보통 대입 연산자, 어사이먼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할당문 이렇게 얘기하죠. 는이 하나일 때는 같다는 소리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른쪽 값을 왼쪽에 저장해라. 오케이? C에서 사용하는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추가로 나머지를 씁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라고 읽지만 백분율이 아닙니다. 100을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비중이 얼마냐 찾아는 값이 어느 정도 규모냐 그걸로 쓰지 않고요. 나머지의 개념으로 씁니다. 나머지. 즉 나머지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연산자를 만들어 쓰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는 약속입니다. 수학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언어를 만든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이걸 만들고 이거 곱셈이라 하자. 그럼 곱셈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서 이거를 프린트라고 하자. 프린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걸 씁니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산술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더하기, 빼기 이건 일반적인 거 똑같죠? 곱하기 X자 안 쓰고요. 별 표시 씁니다. 나누기 이런 거 키보드에 없습니다. 특수문자로 있죠. 슬래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 씁니다. 퍼센테이지 나머지로 씁니다. X 퍼센트 Y 하면 X를 Y로 나눈 나머지 값이란 의미로 씁니다.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모듈레이션이라는 이렇게 연산자, 글씨로 된 연산자를 쓰기도 합니다. 알았죠? C에서 쓰는 산술 연산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걸마다 연산자 많습니다. 종류별로 산술 연산자. 여러분이 아는 건 산수밖에 없죠.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 오케이? 퍼센테이지는 나머지. 오케이, 알았어. 예, 뭐 산술연산 사용법 너무 쉽죠? 더하기 어떻게 쓰죠? 더하기 연산을 해라. 는이 있다는 소리는 같다는 소리가 아니라 오른쪽에 연산 결과를 왼쪽에 넣어라는 소리. 값을 넣어라. 식을 주면 식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넣어라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했죠? 예, 그래서 정리하면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적어준 거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 겁니다. 이름도 저장했고요. 요 명령은 그 메모리의 값을 이렇게 집어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당문이 되고요. 요거는 산술 식이 되죠. 수식 들었죠. 이렇게 식을 적어서 기억은 이 결과를 여기다 저장해라. 즉 이거하고 이거의 값을 여기다 저장해라. 어떻게 해서 더해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알았죠? 이거 설명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함수 중간에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함수 중간에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가? 한번 해봐요. 중간에 int w 이런 거 한번 설정해 보라는 거죠. int형 변수 x와 y는 한 줄에 선언하고 1과 0. 아이씨, 한번 생각해 보라는 소리입니다. int형 변수 x와 y를 한 줄에 선언하고 1과 0 각각 초기화해라. 할 수 있네. 한 줄로 선언하고 초기화하라는 소리입니다. x 하고 y 하는 거예요. 또 질문에 x, y를 동시에 어떻게 하죠? 에이씨, 못해요. 그런 건 없어요. 변수 a와 b의 곱을 여기에 저장해라. 당연하죠. 프로덕트는 a 곱하기 b 곱하기는 별 표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 넣어주면 되죠. a와 b를 나눈 목을 저장. 목이 뭐죠? 나머지 아닙니다. 코테이션에다가 슬래시. 슬래시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곱하기하고 나누기의 연산자가 틀리다는 거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잘 기억합시다. 자주 쓰니까 쓰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끝인 것 같은데.
예, 요번 시간에는 변수와 상수의 차이점 설명했고요. 변수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할당문, 수식 이런 것들 설명했습니다. 산술 연산자도 맛보기로 한번 제시했습니다. 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알죠?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거, 변수는 숫자와 문자로 구성이 된다. 숫자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와 소수점이 없는 숫자가 있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알았죠? 네, 수고했습니다. 좀 더 할까요? 부족함이 있으면 어떡하죠? 부족함이 있으면 여러 찾아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오픈 채팅방에다가 문의하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설명 추가를 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자료가 부족하거나 틀린 게 있으면 얼른 오픈 채팅방에 알려줘야지 내가 또 보완을 해놓죠. 오케이.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